합격 해커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이제 면접이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집단 면접하고 개별 면접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평가 점수는 실제로 10점, 10점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보통 3, 4인 정도가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보통 들어가는 인원은 한 주당 요즘에 이제 5명 혹은 8명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8명씩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방청에 이제 인원이 좀 적은 데는 한 5명씩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30분 정도 이제 자기소개도 시키고요. 집단 면접에서 지원 동기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이제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보통 5분에서 8분 정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5분 동안 몇 개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3, 4개. 5분 동안 10개가 넘어요. 생각보다. 그죠?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의 면접 보다 보면은, 왜냐면 여기에서는 군더더기가 있질 않아요. 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코멘트를 날리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저하고 연습할 때는 코멘트를 날려야 되니까 5분 동안 한 두세 개밖에 연습을 못 하겠지만 실제 면접처럼 모의 면접, 그다음에 실전 면접 하면은 5분 동안 10개에서 12개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5분이라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좀 많이 지켰었는데 요즘에 5분이라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혼자 막 10분 보고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자 충분한 이야기거리와 충분한 답변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일단 작년 거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작년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쭉 한번 소팅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 집단 면접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토론 형식이 있고 토의 형식이 있어요. 토론하고 토의가 뭐가 다르죠? 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립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주장, 설득, 그리고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떠냐면 찬성, 반대라는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고요. 토의는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한 곳으로 점점점 이제 집중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를 이제 토의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토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제가 작년 거 보니까 토의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요새 사건 사고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 토의 형식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었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사형제 부활시켜달라, 소년법 폐지시켜달라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니까 혹은 낙태죄 폐지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토론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형제 찬성 반대,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낙태죄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 찬성 반대.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보다는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그다음에 요즘 이제 배달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토바이 이제 사고 위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 폭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학교 폭력 찬반 못 해요. 그죠? 데이트 폭력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찬성 못 하죠. 찬반 못 하고. 스토킹 범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토의로 지금 계속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집단 면접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토론은 좀 많이 줄일 거고 자료만 일단은 좀 이렇게 구비된 자료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 거고 연습 자체는 토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 보면은 소년법 폐지는 이제 뭐 작년에도 언급이 좀 많이 됐었어 가지고 그래서 소년법 폐지는 여전히 좀 자주 나오는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하나고 올해 보니까 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경찰 리더한테 성과가 중요하냐 소통이 중요하냐. 사실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각각의 논거를 살려서 우리가 이제 제시를 또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 토의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트 폭력이나 학교 폭력, 특히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방안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보다 압박하는 형식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다른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던 청들도 있어요. 그거는 다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당황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래서 스터디 할 때도 물론 연습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연습.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남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셀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나는 거 일단 막 다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거 뽑아보고, 그 다음 제시해보고, 돌려보고, 그 다음에 썼던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보고, 이런 이제 연습들을 실제로 이제 많이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저도 이색적인 기획 안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팀하고 회의를 해서 많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을 또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SNS에서 이제 마약 거래 또 활발하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청소년들도 이제 SNS에서 마약을 거래하기도 하고, 뭐 대놓고 마약을 이제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진통제 중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고 뭐 근육통 같은 데 이제 붙여서 이제 쓰는 건데, 펜타닐을 좀 이제 과하게 뭐 이렇게 처방을 받게 되면은 그 이제 약간 환각 증세가 오면서 기분이 이제 몽롱해지고 좋아지고, 저희 때는 이제 본드나 니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본드 이렇게 봉지에다 넣고 이렇게 이제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펜타닐을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활용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한다, 그런 소식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죄, 그죠? 뭐 없어지질 않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불법 촬영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레깅스 판결 사건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남성이 이제 몰래 뒤에서 이제 뒤태를 이제 촬영을 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생각보다 판결이 되게 웃겼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유죄.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아니면 학교 성교육 혹은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많이 도와드릴 거고, 많은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 스터디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잡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에서는 보통 이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조직 적응력에서 이제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제일 많았어요. 의견 충돌. 그래서 상사와의 의견 충돌 혹은 조직과 개인의 가치관 내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황실 장난 전화 내용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었어요. 상황실 장난 전화는 왜 좀 많이 나오는 편일까요? 그쵸. 실제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뭐 좋은 이야기긴 한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여성이,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2개만 배달해 주세요. 112 상황실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근데 그때, 아이, 뭐, 뭔 소리야. 장난 전화하지 마 하고 끊었었어도 됐지만, 그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아, 여성분 혹시 난감한 상황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아, 짜장면 곱빼기로 드릴까요?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가면서, 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위치가 어디시죠? 어떤 모텔 몇 호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배달해 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성범죄 직전에 이제 검거했던 그런 이제 좋은 이제 사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상황실에 장난 전화가 왔을 때, 물론 장난 전화 사례가 늘어서 고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에서도 실제 이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사례로는,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바퀴벌레를 잡아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꼬마 목소리가 나겠죠. 꼬마 목소리가, 아, 집에 바퀴벌레 좀 잡아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왜? 그게 장난 전화일 수도 있지만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면접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죠? 희망 부서. 저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 동기와 희망 부서. 그러니까 경찰의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질문이 결국엔 이제 지원 동기예요. 뭐 한번
지원 동기 왜 하고 싶어요, 경찰? 음, 그렇죠. 음, 음, 음. 아, 맞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었어요. 음. 저도 뭐 대학교 때까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목표는 경찰이었고, 근데 왜 하고 싶었냐 그러면 막연하죠. 그냥 나쁜 사람 잡고 싶고, 경찰로서의 어떤 그냥 멋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막연하게. 근데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멋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뭐 혹은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 답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꼬리즘이 뭐겠어요? 봉사하고 싶으면 사회복지사 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직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직업 가치관. 직업 특성과 직업 가치관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당연히 모든 어떤 공무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시민들의 어떤 일상에 관한 편의와 이런 부분들에서 뭐 봉사정신을 가지고 응대하고, 그리고 시민 삶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런 직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찰로서의 직업 특성, 즉 직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찰 직무 범위가 결국엔 뭐겠어요? 가장 공통적으로. 음, 음,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정밀하게 정해져 있는 법령이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죠? 경찰관 직무에 대해서 딱 2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보호예요. 그죠? 신체, 생명, 재산 보호. 두 번째가 결국 뭐예요? 범죄 예방과 진압과 수사. 한마디로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은 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냐면 범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는 형사법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럼 범죄의 성립과 그에 따른 처벌이 결국엔 형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마련한 게 형사소송법이고. 그러니까 경찰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 뭐하고 떨어뜨리면 안 되냐면 범죄하고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물론 꼭 범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범죄에는 이제 사건, 사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어떤 범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범죄 예방과 검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싶은지가 지원 동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오겠어요? 희망 부서로 넘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성범죄, 그럼 이제 아동 청소년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 혹은 아동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희망 부서가 결정이 되는 거고,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과, 수사과가 되겠죠, 결국에는. 혹은 다단계, 보이스피싱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은 다단계 같은 경우는 뭐 경제사범이 될 거고,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사이버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에 관해서면은 이제 사이버 수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결국에는 내 뇌피셜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실제 일어난 기사, 범죄 통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사상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올까요? 교통사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과도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배달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이제 어떤 위반, 단속 문제 혹은 이제 주치 운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교통과. 그다음에 질서 유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전의경 생활을 하면서 뭐 본인이 이제 시위 진압이라든가 아니면 대응해서
실제 경험이 있다면은 경비과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101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뭐 대통령 이제 경호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보호와 그리고 그 존속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101단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승진 빨리 되니까. 사실은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치만, 물론 내가 이제 다른 경찰 뭐 준비하시는, 다른 지역의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체력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겠지만, 101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떤 훈련 과정도 빡세고, 체력 기준 요건이나 신체 요건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높게 요구되는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건지, 그리고 101단을 나와서도 나오면 이제 결국엔 서울청으로 이제 다시 배속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또 어떤 직무를 이제 수행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어렵고 그리고 또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저하고 상의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간혹 좀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우리 학생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원 동기 만들 때 제 경험상으로 한 10% 정도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해요. 과거보다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저로서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 네가 경찰하고 싶은 걸 내가 왜 만들어줘야 되냐. 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결국엔 그죠? 특히 필기까지 고생하면서 붙은 거잖아.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자기가 한번 고민을 정말 깊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이제 경찰청의 정책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어차피 면접 준비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청의 그 각 지역의 경찰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정책,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슈화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본인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이제 조직, 조직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저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대학교 때 경영학과, 이제 경영학과 출신 이제 학생이었는데 경영학과인데 실제 활동을 공무원 준비보다 뭘 많이 했냐면 막 공모전 나가서 뭐 이렇게 캠페인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경무과 지원한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경무과. 왜? 경찰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발력 있게 검거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경찰청의 그 공식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죠? 포린러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경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경찰 인식은 곧 범죄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인재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섞여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무조건 태권도 잘해서 혹은 무조건 운동 잘해서 뽑을 거면 차라리 1차 시험을 그렇게 뽑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거에 우리 88 올림픽 때 범죄와의 전쟁 이제 선언하면서 그죠? 전두환 때. 그때는 86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하고 뭐 국가대표 상비군, 88 올림픽 상비군 이런 분들 막 뽑아서 이제 가지고 갔죠. 왜? 그때 요구됐던 건 뭐야? 범죄와의 전쟁. 진짜 말 그대로 몽둥이 들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유도하고 태권도 하시던 분들은 엄청 많이 검도 하시던 분들은 엄청 많이 이제 경찰로 이제 진입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재와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장점들을 많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지원 동기를 쓰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세세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팀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물론 메인 강의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와서 진행을 해요. 제가 이제 직접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저를 이제 저희 수업에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의 어떤 세세한 것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이제 인력 팀이 이렇게 이제 7분이 더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인력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답변도 세세하게 이제 다 코칭을 하고 봐드릴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막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뭐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전문 면접 컨설턴트가 이제 잡아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